그리고 다음에는 저는 세 번째 워크 익스페리언스를 넣었는데, 사실 석사를 졸업하시고 이제 박사과정을 지원하신 분들, 아니면 석사를 졸업했지만 많은 연구를 하셨어가지고 리서치 익스페리언스가 많으신 경우에는 이 워크 익스페리언스보다 리서치 익스페리언스를 추가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본인이 이런 연구를 했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하면 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서치 익스페리언스를 적는 게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취업을 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3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리서치 익스페리언스보다는 워크 익스페리언스가 좀 더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물론 산업에서 종사를 했지만 이 산업에서 어떤 연구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했던 사람이니까 너네 학교에 가서도 난 잘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커리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워크 익스페리언스를 이렇게 크게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인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맡은 직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퍼세션 팀이라는 자체가 제가 컴퓨터 비전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리뷰어를 최대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팀 이름까지 적게 되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기간, 그 아래에는 본인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냈었는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앞에는 동사구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과거형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과거 동사구,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냈었는지, 이런 수치적인 매트릭을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CV를 작성을 했을 때가 작년 12월이었기 때문에 8월부터 입사해서 4개월 동안 그렇게 결과물을 뚜렷하게 낼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한 문장에 어떤 일을 했고 그 결과물이 몇 퍼센트의 그런 성능 향상을 올렸다라는 수치적인 거를 깔끔하게 제시를 못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의 커리어 중 하나가 대학생 때 창업을 해서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던 경험인데요. 이 경험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완벽한 그런 문장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팀을 제가 리드했었는데, 이때 3명의 엔지니어로 포함되어 있었고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었다. 그 결과 70개의 농가에서 400대의 CCTV를 운영할 수 있었다 라는 결과물을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뷰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저는 제 CV 전체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그 임팩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볼드체로 굵은 글씨체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 제 CV를 봤을 때 딱 중앙 쪽에 이렇게 볼드체가 있네? 오, 7만 달러? 오, 많이 벌었구나. 어떤 일일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어떻게 70개 농가에 서비스를 하게 되었을까? 라는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면서 더 저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읽고 싶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Honors and Awards에서 본인이 어떤 장학금을 받았고 어떤 수상을 했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는데, 보통은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 맞는 그런 수상 내역을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저는 사실 이 Honors and Awards를 최대한 힘을 많이 줘서 작성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CV는 버전 3 CV로 학교 지원 때 제출했던 CV 버전 1보다 많이 수정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첫 번째 CV를 보시면 저는 이때 당시에는 제 CV가 정말 잘 작성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날수록 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너무 내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페이지가 뭐 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내용을 풀어서 쓴 게 아닌가 싶어서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지금의 버전 3까지의 CV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Honors and Awards에 제가 힘을 더 많이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라는 학과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학과에서는 이 학생이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어떤 창업대회 아니면 사업 아이템 경진대회, 이런 경진대회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수상까지 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학과 특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수상했던 모든 그 창업 경진대회, 뭐 사업 아이템 경진대회 관련한 수상 내역을 모두 작성했습니다. 뭐 브론즈 프라이즈도 있고 실버 프라이즈도 있고 그렇게 훌륭한 수상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15년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꾸준히 정말 많은 경진 대회를 나가면서 저의 엔지니어링과 리더십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증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세미스터 하이 어너스
스콜러십 이렇게 성적 우수 장학금도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5번째로는 엑스트라 커리큘러스.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밀리터리 서비스를 작성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밀리터리 서비스를 어디에 작성하면 좋을지는 뭐 이제 본인에게 달려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딥러닝 쪽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제가 멤버로서 뛰었던 경험과, 그리고 창업 캠프를 다녀왔던 그런 경험을 작성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킬스에는 제가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로서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파이토치,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어떤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학생은 이런 스킬을 쓴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냈을 거다라고 한 번 더 이해를 시켜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든 서류에서는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V에서의 서론인 첫 번째 구간에는 저는 interest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란에는 퍼블리케이션을 작성을 해서 제가 학부생이지만 어떤 연구를 했고 이렇게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까지 받았는지를 마지막에 활용 정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저자, 연도, 그리고 논문의 제목, 어떤 컨퍼런스에 제출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페이퍼 어워드가 있으면 이렇게 볼드체로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QR코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QR코드를 넣은 이유는 학교 지원 때 지원서에 CV를 업로드를 하고 이 CV가 잘 올라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 링크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이 링크, 하이퍼링크 클릭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전부 그냥 텍스트화가 돼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넣어놨던 그런 링크들이 전부 사라지게 돼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리뷰어가 제 CV를 보다가 이 앱 비디오가 뭘까? 뭐 이런 포트폴리오는 뭘까? 궁금해 할 때 QR코드 바로 찍어가지고 저의 포트폴리오로 넘어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QR코드 생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도비에서 바로 QR코드 생성할 수 있는 걸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저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링크드인 연락처를 여기에 바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제가 퍼블리케이션 했을 때 받았던 수상 내용, 창업했을 때 만들었던 시스템을 깔끔하게 논문으로 작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논문과 관련된 제가 촬영했던 영상을 이렇게 같이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리서치 익스페리언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익스페리언스에서는 어떤 결과물들을 냈었는지, 아무래도 컴퓨터 비전 쪽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인 결과물이 더 눈에 바로 띌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결과물을 이미지로 같이 추가를 했고요. 워크 익스페리언스도 이렇게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도 같이 추가해줬고, 랭귀지도 추가해주고, 그리고 이 CV에는 레퍼런스를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실 이 2페이지도 정말 줄여서 2페이지를 겨우 만든 거였고 더 길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리뷰어 입장에서 아니 CV가 뭐 3장이나 돼? 이렇게 하면서 좀 보기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레퍼런스는 뺐고 대신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작성했던 C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CV를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예시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지금의 CV가 완성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MIT의 CV 작성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많이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의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감들을 익히시고 계속해서 수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8월 18일 날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들고 다른 내용도 궁금하다 싶으시면 한번 저의 책도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유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